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노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노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노바님의 예비 남편분이 계신데 정말 귀신 때문에 많이 힘든 일들을 겪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대신 전달을 해주시는데 저는 왜 대신 전달을 해주실까 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워낙 또 무서운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야기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노바님. 네,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또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바님,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자, 맞아요. 그러면 그 예비 남편분이 어떤 상태고 어떠한 일들을 많이 보셨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 남편은 지금은 귀신을 못 봐요. 네. 근데 구슬해서 못 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못 보기 시작했는데 예. 그게 처음에 귀신을 접하게 된 게 빙이었어요. 남편은. 빙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사간 집에서 귀신한테 되게 심하게 시달렸죠, 이제.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원래 보던 사람만 귀신을 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예. 근데 집에 이제 남편이랑 남동생이랑 어머니 그리고 남편 친구들까지 다 같이 본 거예요. 맞아요. 시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편이 목 돌아간 귀신을 봤었죠. 첫 번째 시참 때는. 첫 번째 이야기는 올라온 거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니가 들려주신 아들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랑 남편이 들려준 친구는 끼리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호, 예. 이제 전 시대무 때 아까 못 들으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은 가족이 남편이랑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세 가족이에요. 때가 남편이 그 당시 성인이었어요. 21살이었고 남동생은 20살이었는데 저희가 대부분 그 20살, 21살이 생각을 하면은 아끼지 않고 열심히 놀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열정을 갖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남동생이 그때 항상 협곡 비즈니스 이제 롤이라는 게임 때문에 좀 많이 바빴어요. 코피 터져가면서 밤을 새서 열심히 게임하고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오전에 자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그 당시 어머니가 업무 때문에 다른 지역에 출장을 나가시는 일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좀 잘 못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날이 출장에 가신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아들들 볼 생각에 막 설레하시면서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 몰래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이셨대요. 근데 너무 설레고 막 보고 싶고 이러면 사람이 솔직히 입이 근질거리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집 근처에서 주유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참고 아들들한테 문자를 한 통씩 날렸어요. 오늘 엄마 집에 온다 이런 식으로 날렸는데 2명 다 밤에 PC방에 출근을 한 거예요. 엄마가 오는지 몰랐으니까 갔겠죠, 그 친구들은. 근데 그 롤이라는 게임이 한 판당 하는 시간이 진짜 빠르면 20분, 길면 50분 막 이 정도라서 2명 다 바로 보진 못했대요, 온다는 문자를. 근데 이제 남편이 롤 한 판을 끝내고 딱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니 문자를 보고 동생도 두고 막 신나서 이제 집에 먼저 간 거예요. 엄마 왔다 하면서. 근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담배 한 대 태우고 문을 딱 열면서 막 반갑게 엄마 하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거실에 서 계셨어요. 이게 남편 시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표정이 말을 못 하시고 입이 살짝 벌어지셔서 약간 멍하신데 엄청 충격을 드신 표정이었대요. 근데 그 남편을 보자마자 진짜 안도의 한숨을 막 쉬시면서 막 거의 쓰러지듯이 약간 주저앉으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오랜만에 본 엄마의 첫 모습이 이러니까 어디가 아픈 줄 알고 너무 놀래서 바로 뛰어가서 상태를 살피면서 엄마 왜 그래 하는데 어머니가 식은땀을 막 흘리시면서 몸을 막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괜찮냐?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횡설수설 하시면서 막 하나가 됐어. 너네가 하나가 됐어.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고 너네가. 일단은 중요한 건 어머니의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을 좀 시키고 어머니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출장을 가셨다가 원래는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시려고 했는데 아들들 몰래 일찍 가셔서 이제 짜자잔 하려고 밥도 잘 먹었는지 집은 잘 치우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막 궁금하시니까는 일이 끝나자마자 출발하신 거예요. 원래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들들 오랜만에 볼 생각에 그 엄마들의 애정 표현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사오셔가지고 집에 도착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에 불은 다 켜져 있고 이것들이 옷을 막 여기저기 허물벗듯이 벗어져 있고 막 애들 둘이 사니까는 더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발장에 신발이 한 켤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자마자 좀 서운하더래요. 집에 아무도 없구나 싶어서 일단 우리 아들들 어딘지 전화나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거실을 가로질러서 음식을 정리하시려고 주방을 가시는데 남동생 방에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었대요. 근데 남동생 방에 여전히 이불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안 개고 막 이래갖고. 근데 그 위에 남편이랑 남동생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뭐야 있었어? 막 엄마 맛있는 거 사왔어 하면서 같이 먹자고 빨리 나와 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셨대요. 근데 진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엄마가 아니 며칠 만에 내가 돌아왔는데 이것들이 좀 서운한데 약간 이러면서 아니 얘네가 자고 있나 저러고? 아니면 나를 놀려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야 빨리 나와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셨대요. 엄마 왔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안 오니까는 좀 이렇게 어머니가 서운하셔서 직접 아들들 방으로 데리러 갔는데 처음에 봤을 때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방에 다시 가셨을 때는 아들들이 일어나 있었대요. 근데 일어나면 뭐 옷깃 스치는 소리라던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도 나야지 정상인데 진짜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어쨌든 갔을 때는 둘이 일어나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명 다 얼굴이 안 보이게 이불을 여전히 머리 위에 뒤집어 쓴 채로 방에 서 있더래요. 근데 이게 처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방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순간적으로 니네 나 놀리냐 뭐 하는데 막 이러시다가 밑을 보셨는데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해도 온몸이 감싸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반신은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뒤집어 써서 안 보이는데 아들 두 명의 하반신, 그러니까 발은 너무 잘 보였대요. 근데 이게 발이 너무너무 크고 어디 밭에서 구르다 온 사람들 마냥 너무 새까맣고 더럽대요. 그래서 그 발 위치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서 있는지 대충 보이잖아요. 발 뒤꿈치가 어디 가 있으며 발가락 쪽에 거기에 향해 있으니까 저길 보겠구나 하고 예상이 가는데 그 더러운 발들을 봤을 때는 둘 다 어머니를 등지고 서 있었다 했어요. 근데 그 시커멓고 큰 발을 보니까 낯선 사람이면은 지금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온 건데 근데 야밤에 남의 집에 뭐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뭐 그런 좋은 취지로 들어온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멘붕이 오셔갖고 떨고 계셨는데 근데 만약에 얘들이 돈을 훔칠 거라던가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거면 벌써 어떤 제스처라도 취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더래요. 근데 당연히 그냥 겁은 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용기를 내셔갖고 어머니가 누구세요? 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남자들한테 물었대요. 근데 대부분 귀신이라고 하면 그냥 멀뚱멀뚱 서 있거나 갑자기 없어지거나 딴 데 봤는데 이래야 되는데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명이 남편이 먼저 엄마 나 네 아들이잖아 이러더니 옆에 동생이 맞아 엄마 우리 네 아들이잖아 딱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목소리는 아들이 맞았대요. 어머니 말로는. 근데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 존재들이. 근데 엄마 네 아들이잖아 라고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있으면 한 명이 그 단어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안녕 그리고 또 한 명이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둘이서. 그리고 약간 이해하기 쉽게 엄마 네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더래요. 그 말만. 근데 세상 어떤 아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말투도 아들을 떠나서 애초에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목소리만 내 아들 목소리 낸다 해서 내 아들이 아니고 이게 남편이랑 남동생이 이 집에서 시달린 거를 그러니까 귀신한테 시달린 걸 어머니가 그때는 어느 정도는 아시는 시기였어요. 시기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귀신이고 뭐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무조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게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떠들던 존재들이 딱 말을 멈췄대요. 근데 그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 조금씩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저벅저벅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가 너무 놀라니까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신 거예요. 움직일 줄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 존재들이 야금야금 오다가 딱 멈추더니 그것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안아달라는 듯이 양손을 벌리는 거 있잖아요. 오, 미쳤다. 그게 서로 둘이 나란히 옆으로 붙어 있었대요. 근데 한 명당 한쪽 팔씩만 이제 올리는데 서로 바깥쪽에 있는 팔을 올렸대요. 한쪽 팔씩. 그래서 어머니는 진짜 뭐야? 이게 뭐야? 똑같이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면서 점점 그때부터 동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흥분하기 시작하시면서. 근데 그때부터 귀신이다라는 직감이 너무 드셨던 게 둘 다 등을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뻗은 팔들이 어머니를 향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반신이 돌아간 건지 팔만 뒤로 꺾인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썼다고 해도 이게 뭘 하는지 실루엣은 너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귀신이다라는 확신이 드셨으니까 아 이거 내 새끼들이 본 귀신이다 하고 진땀을 그때부터 막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시 입을 열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이리 와. 맞아 엄마 이리 와. 따뜻할 거야. 이렇게 말을 서로 말에 맞장구를 막 쳐주더래요. 이리 와 따뜻할 거야. 그럼 맞아 이리 와 따뜻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숨을 아예 못 쉬셨대요. 거의. 가쁘게 몰아쉬는데도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들었대요. 어머니 말로는. 그러니까 패닉이 오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 막 진짜 미칠 지경인데 그 존재들이 거기서 각자 안쪽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왜 체육대회에서 둘이서 한 발씩 묶어서 뛸 때 묶는 발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안쪽 발을 한쪽씩 뒤로 접듯이 한쪽으로 올리더래요. 그러면 그 두 명이 한쪽 다리씩 올리니까 이제 왼쪽 발, 오른쪽 발만 남는데 그 뻗은 손은 여전했어요. 그러면 그 둘이었던 그게 실루엣이 그냥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을 한 사람으로 보시니까 내가 미친 건가 이 생각까지 드시니까 눈을 비비셨대요. 실제로. 비비고도 다시 봤는데 그게 너무 똑바로 서 있더래요. 근데 하반신이 꺾인 그게 천천히 또 어머니한테 야금야금 걸어오더래요. 근데 걷는 게 저벅 이게 아니라 야금 이게 아니라 야금 이렇게 걸어오는 거 있잖아요. 총총총총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걸어오는데 딱 그때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들어온 건데 어머니가 남편을 딱 보자마자 안심이 너무 되니까는 그때 바로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이 이게 본능적으로 딱 진짜 떠오른 거예요. 걔는. 왜 첫 번째 시참 때 말씀드린 키보드 치던 그 목 돌아간 귀신이 있잖아요. 개구나. 네. 오.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제일 악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추후에 그 존재가 서 있던 그 이불 있잖아요. 이불 위에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뒤집어 쓰고 실제로도 더러운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그건 그 집안 온 식구들이 다 봤었던 기억이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귀신 이야기 참 좋아하고 믿고 하지만 이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기이했어요. 듣기. 너무 기괴해요. 지금 상상해봤는데 미쳤어. 이거는 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들모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친구는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진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이사 갔을 때 그 귀신의 집이라고 불렸고 그 집이 어머니가 출장을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는 친구들의 아지트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변하겠느냐고요. 똑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영감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감이 좋았던 친구의 이야기예요, 이건.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친구분 성함을 가명으로 이제 성훈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그때 이제 학생 때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때가 21살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남편이 주말에 친구랑 또 롤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성훈이라는 친구랑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근데 남편이 성훈이랑 만나는 날은 잡고 시간을 안 정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날 막상 만나는 날이 되니까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게임이 그렇게 중요한 약속은 아니잖아 하고 PC방 가자는 약속인데 깰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꼼수를 부린 게 성훈이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먼저 연락을 안 했대요.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할 게 남편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아지트다 보니까 그냥 말도 없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남의 집을 약간 친구들 마인드가 내가 가는데 허락? 내가 내 집에 가겠다는데 약간 이런 당연한 느낌이었대요, 다들. 어떤 느낌인지 네. 알겠다. 예. 근데 그때가 정말 아침이었대요. 오전 11시였대요. 진짜 하나도 진짜 1도 안 무서운 시간대 있잖아요. 오전 11시에 뭐 폐가나 흉가 가면 그냥 더러운 집이군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날 정도의 시간. 그때 성훈이가 온 거예요, 그날.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은 성훈이랑 전날에도 이제 연락을 안 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약속이 파토난 거라고 좋아했대요, 속으로. 그러면서 오랜만에 사우나 가서 때나 밀어야겠다 하면서 사우나에 때를 밀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머니도 안 계셨고 남동생도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비는 날이었대요. 근데 이제 성훈이는 집 주인인 남편을 찾다가 집이 없네, 뭐 잠깐 담배 사러 나갔나 이러다가 남편 방에도 들어가 보고 거실에도 가보고 그냥 어디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을 집에서 기다렸대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추워서 팔이 갑자기 오싹한 거랑 약간 무서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그 척추 끝을 타고 그 소름이 쫙 올라오는 그 오싹함이 틀려요. 맞아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틀린 걸 알겠거든요. 근데 그 소름 돋는 오싹함을 그 오전 11시 벌건 대낮에 그 귀신의 집에서 혼자 있는 성훈이가 느낀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제가 성훈이가 감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쎄한데? 가위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그날 가위가 눌릴지 약간 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오전 11시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대요. 근데 가족분들이 혹시라도 계신가 하고 조심스럽게 이 방 저 방 문을 열고 다니다가 얘가 어디서 자고 있나 전날에 술을 먹고 하고 집을 다 뒤졌대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얘 방에서 기다려야겠다 싶어갖고 남편 방에 가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 있었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항상 봤던 귀신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얼굴을 못 봤어요. 또 똑같이 거실에 엎드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이. 네. 근데 그 얼굴을 양팔로 이렇게 둘러서 얼굴 안 보이게 감싸고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누워있길래 이제 성훈이야 뭐 친한 친구니까 뭐 찾다가 이제 보이니까 좀 반가워서 이놈이 나한테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워있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대요. 일어나라고. 아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탁탁탁 쳤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더래요. 근데 이게 성훈이도 이제 또 거기서 더한 장난을 치려고 뒤에 가서 발로 엉덩이를 누르려고 했대요. 근데 뒤쪽으로 슬슬슬슬 가고 있었는데 몰래 어디서 끽 하는 뻑뻑한 문? 그런 약간 구리스칠 안 한 문 같은 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엎드렸던 남편이 갑자기 파바박 하고 양손과 발을 바닥에 붙인 채로 그러니까 약간 네 발로 걷는 짐승들처럼 빠르게 그냥 기듯이 뛰어갔대요. 동생 방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성훈이가 좀 멍한 거예요. 그 사고가 정지가 된 상태에서 방금 뭐지? 뭐가 지나갔지? 이러면서 그대로 서 있었대요. 좀 놀라긴 했어도.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소리는 어디서 난 거지? 얘는 어디로 간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쾅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본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쪽으로. 동생 방 쪽으로 갔는데 분명히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너무 잘 들었대요. 근데 동생 방문이 진짜 환하게 열려있더래요. 그리고 애초에 그 집 자체가 귀신을 하도 많이 그 가족들이 보다 보니까 무서워서 방 문을 잘 안 닫아요. 근데 이게 방문이 다 열려 있었대요. 어디 닫힌 데가 있나 했는데 전부 다 열려 있었대요. 모든 집에. 그래서 어우씨 뭐지? 잘못 본 건 분명히 아닌데?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지려고 해 내가. 나 일단 여기 떠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를 돌았는데 그 오빠가 아까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쾅 소리가 나기 전에 이 소리 뒤통수에서 들리는 거예요. 다시 끼익 하고 그 소리가 들리길래 위화감이 드니까 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있으면 좀 피하고 싶으니까 뒤를 돌아봤대요. 본능적으로. 근데 열려있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장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닥 오래되지도 않고 이게 그렇다고 좀 완전히 새거나 아닌 그냥 자개장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다들 흔하게 쓰는 장롱 하나. 근데 그 장롱이 한 10cm 정도가 열려 있었대요. 근데 너무 순간적으로 본 거라서 걔가 전에 닫혀 있었는지 열려 있었는지 그런 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열리면 저거밖에 열릴 게 없는데 하고 이렇게 빤히 보고 있었는데 장롱 안에 누가 있었대요. 응? 하고 가만히 보는데 뭐가 또르륵 하더니 너무너무 큰 눈 하나가 틈 사이로 성훈이 오빠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눈 자체가 막 잡아먹으려고 또는 막 째려보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빤히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뇌정적이 와갖고 저게 뭐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위에 눈이 하나 또르륵 하더니 하나 더 생기고 또 위에 밑에 위에 밑에 위에 밑에 위에 밑에 위에 밑에 막 장롱 틈 사이로 막 수많은 무수한 누나들이 성훈이를 다 서로 보겠다고 약간 다투듯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 좁게 열린 장롱 틈 사이로 좀 득실거렸대요. 그 오빠가 느끼기로는 장롱 문이 열려서 그 장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대요. 진짜 몇백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가고 장롱 틈으로 보이는 막 그 눈알들을 보면서 아 진짜 못했다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겨우겨우 붙잡고 뒤를 돌아서서 이제 뛰어나가고 싶었는데 이게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 나가고 있었대요. 한 걸음 이게 겨우겨우 뛰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갈 거야? 이러더래요. 너무 놀래갖고 이게 갑자기 누가 탁 치면 놀래서 그쪽을 보잖아요. 그 오빠가 또 돌아본 거예요. 그 오빠 말로는 갈 거야 하자마자 양쪽 귀를 막고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그 장롱에서 빤히 보던 눈들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있는데 그 눈들이 이제는 빤히 보는 게 아니라 다 반달로 굽어져 있더래요. 웃는구나. 그 장롱 안에 사람들이 다 눈으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 한 명이 하도 막 웃더래요. 그러더니 그 막 웃는 남자 옆에서 또 다른 누가 하고 막 웃고 그 둘이 웃고 있으면 또 누가 늘어나고 막 점점 불어나서 웃음소리의 주인이 막 진짜 몇십 명 몇백 명이 된 거예요. 다 같이 막 미친 듯이 웃더래요. 그리고 진짜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 집을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거기서부터는 그냥 기어서 나왔대요. 진짜 미친 듯이 막 기어서 나오고 집에 딱 문을 닫자마자 그 문 있잖아요. 대문을 탕 하고 닫자마자 깨깍깍깍 하고 멈추더래요. 웃던 소리가. 그래서 막 진짜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귀에도 쿵쿵쿵쿵 하고 막 들리고 있는데 그 집 안에서 다음에 볼 때는 너 죽어? 우리 장롱 안에서 같이 노는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고 이 말을 딱 멈추더니 또 다 수십 명이 막 웃더래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막 으아 하면서 그 오전에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는 그대로 그렇게 집에 갔고,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후에 성훈이 오빠가 남편의 연락을 안 받았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성훈이가 왔다 간 걸 알고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아냐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흡연자들 중에서는 좀 드물게 헤비 스모커가 계세요. 되게 독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성훈이도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헤비 스모커였대요. 많이 피우기도 하고 독한 것도 피우고. 근데 성훈이가 말버러 레드를 피워갖고 성훈이가 남편 방에 자기 담배를 두고 그냥 그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사우나 갔다가 집에 오니까 자기 방에 말레가 있길래 아 얘가 왔구나. 근데 어디 갔지? 하면서 찾다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래요. 그리고 그 당시 둘이 그 롤 게임에 엄청난 친구였대요. 엄청 같이 했대요. 근데 그거 하자고 또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받더래요. 근데 또 다른 친구 전화는 받고. 이러니까 남편도 좀 기분이 나중에는 나빠져갖고 본인도 연락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PC방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처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지방이다 보니까 PC방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PC방이 항상 같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성훈이를 우연하게 만나고 보자마자 자기 연락 안 받는 걸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훈이는 친구랑 오해를 풀려고 이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럼 그때 왜 말을 안 했냐 이러면서 이제 재차 물으니까 성훈이의 말로는 거기 사는 자기 친구는 얼마나 더 무섭겠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쉽게 말해서 친구가 겁을 먹을까봐 말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배려를 한 건데 남편 딸에서 이제 서운하니까는 애를 잡은 거죠. 보자마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남편한테. 예. 아니 그러면 평소에 그 장롱이 멀쩡했냐? 뭐 본 거 없냐? 이상한 일 없었냐? 약간 이런 뜻으로 물어봤는데 남편 말 똑같이 하면은 멀쩡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문 가끔 혼자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런 거 말고는 멀쩡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하고 생각을 그냥 했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요. 야, 열리고 닫히고가 그냥 아무렇지 않을 정도면 뭐 이건. 근데 아시면 더 좋은 건 뭐냐면 장롱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라고 하는데 장롱이 저승과 이승을 통하는 문이라고도 불려요. 아 그래요? 예. 장롱 안에 있는 공간 있죠? 거기가 저승으로 네. 가는 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독 장롱 안에서 예를 들어 숨바꼭질을 하다가 귀신 본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장롱이라는 게 아마 귀신들이 안에 들어가 있기 참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쵸.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살던 네. 집 자체가 각종 진짜 신기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그 집이 아니더라도 남편분이 이상한 일들을 겪고 그러진 않는 거죠? 전에는 이제 처음이 빙이었고 그 나중에는 그 집에 이사 오면서 심해졌고 그때가 맥스였고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이제 어머니도 힘들어하고 동생도 힘들어하고 다 같이 힘들어하니까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괜찮았대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이제 듣거나 좀 심신이 좀 불안정하면 그때 보거나 가끔.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안 봐요.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노바님이 옆에 있으니까. 노바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하네요. 오늘 노바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소름끼치게 표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여도 표현을 이렇게 세밀하게 잘해주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무서워져요. 그거를 노바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진짜 레전드네. 와, 나 그런 그 귀신의 모습 형태를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봤고,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맹정신에 보셨을까, 어머니가. 대단하네, 진짜.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하시는 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